자, 일단은 오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빅5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화재 그 소식지 맨 처음에 보면은 청약 철회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청약 철회는 다들 뭔지 아시죠? 그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고객이 상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걸 받아주는 걸 의미를 하는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게 요것들을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증권을 뭐 등기로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용증명으로도 보내는 거 아니니까 증권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난 안 받았다 하면은 그만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5일이 넘었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청약 철회를 받아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0일은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날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회사별로 30일이 지나도 보험회사 재량에 따라서 받아줄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그때 35일째 청약 철회 당했을 때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청약 철회가 걸렸을 때 당하는 환수랑 그리고 해지당했을 때 환수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지를 했을 때 환수가 더 나은 상황이었는데 청약철을 해가지고 그때 돈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해지했을 때보다 거의 돈 100만 원 이상 가까이 더 환수를 더 많이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항변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고객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27일, 8일쯤 됐는데 고객이 청약 철회를 하겠다라고 물어왔을 때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고객님 이게 청약 철회도 가능한데 청약 철회하게 되면은 많이 제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상이 1000%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시상이 1000%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뭐,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시상 1000%만 볼게요. 그러면 이 계약을 제가 8만 원을 한 상태에서 10만 원당 1000%에 10만 원당 그럼 8만 원을 했는데 새로 들어간 계약이 3만 원을 해서 이때 금요일에 들어가서 11만 원을 맞췄어요. 그러면 시상금 얼마 받죠? 10만 원당 1000%니까 시상금은 총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산하기 쉽게 그냥 2만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원 이렇게 했으면 100만 원 나오는 거 맞죠? 10만 원당 1000%니까. 그런데 요게 삼성화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해지를 당하면 해지를 했을 때 환수되는 금액은 20만 원이 환수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지를 했던 금액을 빼고 퍼센트로 주거든요. 삼성화재는 시상을. 그런데 이게 철회를 했을 때는 환수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 전체를 역산을 해가지고 요거 2만 원을 환수를 이제 저기 계약이 안 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8만 원을 했을 때는 시상이 없죠. 그러면 환수되는 금액이 10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시상이 100만 원 들어갔을 때 해지를 했을 때 20만 원이 환수되고 처리를 했을 때 100만 원이 환수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고객님들이 해지를 할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환수를 했을 때, 그 저기 처리를 했을 때 좋을까요? 해지를 했을 때가 훨씬 좋아요. 이런 구조로 시상금이 짜여 있는 회사는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해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은 철회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고객센터에서는 30일이 안 지나면은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철회로 이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고객님한테 설명해드리고 어차피 그 첫 번째 보험료 내면은 이제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어차피 2달 동안 돈 안 내시면 이제 실효가 되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실효라는 얘기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미납 환수가 되는데 2달 동안은 공짜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2달 동안 혜택 받아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싫다라는 분들은 저를 봐서라도 철회가 되면은 제가 좀 타격이 크니까 30일이 지나서 해지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상에 관해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철회를 했을 때 환수되는 금액이랑 해지를 했을 때 환수되는 금액 좀 다르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30일 이전에는 웬만한 고객센터에서 해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해지를 요청을 하더라도 고객센터 직권으로 그냥 철회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님한테 저 철회되면 안 되니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며칠 있다 또 해지를 해달라라고 말하기도 궁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영업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소식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일단 청약을 한 날 30일은 이제 고객님이 요청을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받아줘야 되는데 이 30일의 기준이 보험 계약을 했던 날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제가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4월 달이 이제 30일밖에 없는 달이죠. 4월 1일에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당일 포함이면 4월 30일까지가 철회 가능 기간이고요. 만약에 당일을 불포함한다. 그러면 5월 1일까지가 철회 가능 기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0일이라는 날에 당일이 포함일까요? 당일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당일을 포함해서 30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셀 때 4월 2일이면 며칠 지난 거죠? 하루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2일 지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4월 1일 당일을 포함하니까 이 당일에 하루가 지난 거고 4월 1일은 하루가 더 지난 겁니다. 요 날짜도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1일에 가입한 보험 이거를 4월 30일까지로 확인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실무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청약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35일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고객이 좀 진상부림을 좀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30일은 영업일 기준 30일이 아니고, 쉬는 날 공휴일 다 포함해서 30일인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 거 품질 보증해지고, 그리고 이제 3개월 이후에 취소가 가능한 것들이 이제, 해지가 가능한 것들은 민원 해지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굳이 안 나왔는데, 뭐 청약 철회 관련해서는 이렇게 있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소식지는 라인업이 앞쪽에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빨간색 혹은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화재가 무해지 환급형일 때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이 뭐냐면 해지 환급률의 100%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해지 환급금의 100%를 주는 거거든요. 혹시 요거 해지 환급률의 100%와 해지 환급금의 100%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넘어갈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럼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를 제외한 다른 손해보험사 전사는 해지 환급금의 50%를 하고요. 삼성화재는 해지 환급률의 100%를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표준형 대비했을 때, 표준형을 월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이 월 7만 원이라고,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죠. 자, 그러면 해지 환급금의 50%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해외 지원급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발생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해지환급금의 50%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때 해지환급금이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납입 이후에 500만 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해지환급률의 100%죠. 자, 그러면 자, 표준형으로 월 10만 원을 내고 무해지율은 월 8만 원으로 냈을 때 이때 해지환급금이 100만 원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무해지형으로 했을 때는 해지환급금이 얼마가 발생을 할까요? 얼마가 발생할까? 그냥 얘기 한번 해주세요. 100%니까. 해지환급금은 800만 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해지환급금, 이 해지환급금의 50%가 발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절반이 돼요. 그런데 해지환급률의 100%라는 얘기는 100만 원 대비 100배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해지형도 8만 원 대비 100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률, 그러니까 해지를 했을 때 받는 금액은 삼성화재가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 이제 삼성화재 파실 때 좀 주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삼성화재만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삼성화재가 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뭐 진단시 납입 면제, 수술시 납입 면제 이렇게 자기들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 삼성화재 6가지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통합암 진단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통합암 진단비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암 진단비 따로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삼성은 통합암 진단비 10번 반복 보장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예전 그 통합암이랑 다른 게 뭐가 있죠? 예전 통합암은 전이암을 안 해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통합암은 전이암을 해줘요. 이게 예전에 흥국화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었다가 흥국화재에서 배타적 사용권이 끝났거든요. 최근에 끝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통합암 하신 분들은 만약에 대장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간암으로 전이가 됐대요. 이거 통합암 진단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흥국화재가 아닌 다른 회사로 하셨던 분들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국화재에서 이걸로 대박을 쳤어요. 이 상품으로.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통합암 진단비를 보실 때 전이암도 해당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로봇 수술 삼성화재에서 업계 최대로 보상한다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고객님들 중에서 혹시 심장 관련해가지고 스텐트 삽입하신 분들 계세요? 저도 몇 분 계시는데 스텐트를 한번 삽입을 하게 되면은 그 스텐트가 평생 가나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한번 교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유병자로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이미 심장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수술했을 때 수술비가 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알리루몬만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수술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화재는 그거는 회당 지급한다라고 지금 소식지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손사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1년에 2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심장 스텐트를? 그렇죠. 거의 없죠.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고객님들한테는 다른 회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삼성은 수술 회당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하는 걸 어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심장 스텐트 삽입 회당 보장을 해준다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2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낫기 때문에 삼성화재 소식지에 넣은 것 같고요. 삼성화재가 근데 뭐가 조금 아쉽냐면
수술비는 심장 수술비가 좀 괜찮았어요. 심장 수술비가 괜찮았는데, 진단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진단비는 삼성이 심장 진단비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진단비보다는 좀 삼성으로 하시면 심장 쪽으로 하시면 좀 수술비 쪽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비 관련해서는 손보승보 합쳐가지고 KB손해보험이 진단비는 가장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설계를 해봤을 때도 진단비는 역시 또 KB가, 심장 관련 진단비는 KB가 제일 낫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삼성화재가 이제 혈전 용해 치료비가 아니고 혈전 제거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혈전 제거 치료비가 나와서 그 기존에 혈전 용해 치료비만 있던 분한테는 이제 업셀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삼성화재의 혈전 용해 제거 치료비의 문제가 뭘까요? 이제 모든 회사가 이제 거의 그 혈전 용해 치료비만 봐도 조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고 그냥 혈전 용해 치료만 받으면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도 혈전 용해를 하는 경우, 혈전 용해 치료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저 맞나요, 순사님? 맞나요? 네, 네, 근데 아닌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도 하는 경우가 맞나요? 네, 네,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있다고 하니까, 일단 요 부분은, 네, 만약에 제가 몇 월 소식진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뇌경색이나 급성심근경색 아니어도 해준다라는 소식지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둬야 되나?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거까지 해준다. 라는 부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화재 건강보험이 좀 저렴하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자기들이 좀 유리한 것들만 이런 식으로 조금 가져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 비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구성을 할 때는 또 자기 회사들이 유리한 것들로만 구성해서 자기는 뭐 저렴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넘겨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삼성화재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제 많이 팔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이 삼성화재가 최근에 좀 저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일 오래 하시는 분들 만나면 업력이 뭐 10년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 삼성화재가 비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삼성화재 원수사로 입사를 해서 2017년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비쌌는데, 2020년 넘어가면서부터 삼성이 조금 일정 담보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게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담보가, 어떤 회사가 무조건 유리하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객님들한테 맞춰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제가 매번 소식지 광고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술비, 암이나 뇌, 심장 같은 것과 이제 입원 일당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플랜을 낸 건데, 뭐 요런 플랜이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병 수술비, 화법이랑 간병인 플러스 1인실 화법, 이렇게 있는데, 간병인 1인실이,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는 좀 쉽더라고요. 뭐, 질병 수술비는 좀 이해는 좀 하기가 좀 편한데, 삼성화재가 질병 수술비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 했을 때 좀 적어요. 다른 회사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삼성화재는 질병 수술비를 잘 안 파는 이유가 여기에서 걸리더라고요. 수술비 100만 원 나와요. 그런데 백내장 대장 종종할 때 3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고객님들은 100만 원에 꽂혀 있지 나중에 실제 청구해 드릴 때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상급 종합병원은 굳이 말씀 안 드리는 편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이게 그렇게 많이 하시는 케이스를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있다 정도만 얘기하지, 만약에 여기에서 소식제 나온 대로 2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객님들은 대장용종이랑 백내장 수술이 아니면서 상급 종합병원 수술했을 때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200만 원에만 꽂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간병인 플러스 1인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예전에 좀 내세울 만한 게 종합병원 1인실 20만 원 요게 내세울 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회사가 2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조금 더 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이 오늘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소식지 없는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이 뭐가 나왔냐면 업계 최초로 2, 3인실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2인실일 때, 3인실일 때 5만 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일 때 10만 원 주는 게 나왔는데 이 화법은 잘못됐습니다. 화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해보험 업계 최초 2, 3인실 입원 일당 담보 2, 3일실 실손 본인 부담금 커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2, 3일실 실손의 본인 부담금 있나요? 있습니다. 뭐 10%, 예, 뭐 10%, 20%이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2인실 지금 건보 적용됩니다. 건보 적용돼서 급여 적용되기 때문에 90%인 상품은 90%가 되고 80%인 거는 80%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부담 여기 1.4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90%라고 그러면 1,400원이고요. 저기 80%라고 지금 4세대 실비 같은 경우 80%라고 해도 2,800원밖에 자기 부담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팜플렛을 만든 분이 실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화법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1인실 입원 일당처럼 2, 3인실 입원 일당도 새로 나왔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도 이제 소식제는 없지만 다른 회사들 요새 180일 이상 많이 있잖아요. 삼성화재도 180일 이상 입원 일당 및 간병인 사용 일당이 신설됐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소식제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화재 매니저님들한테 이 자료 달라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식지는 없는 내용이고요. 자, 1인실, 그리고 2, 3인실, 그리고 간병인.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간병인 365에 다른 회사는 요양병원이 안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요양병원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 암 같은 경우에도 언더라이팅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이제 매니저님들한테 자료 달라고 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화재 그 소식지 없는 부분 오늘 나온 것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운전자 보험 변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핫한 게 뭐죠? 지금 가장 최근에 핫한 거. 운전하지 않아도 보상을 해주는 게 나왔죠. 근데 그거는 이제 DB 손해보험밖에 안 되는데 그는 이제 DB 손해보험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DB 손해보험에서 바뀐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소식지를 쭉 검토를 해보면서 자동차 보험이 언급이 많이 돼요. 왜 자동차 보험이 많이 언급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이익이 상당해졌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2,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는 보험회사들이 소식지에 자동차 보험을 넣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글쎄요, 그런 것보다는 손해율 자체가 사고가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한번 이게 삼성화재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업계 최초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동차 보험 교육도 많이 했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배설을 하게 되면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을 해요? 다음날 0시, 오늘 자정부터 발동이 되죠. 그러면 임시운전자 특약,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단기운전 확대 특약을 넣게 되면 우리가 설계사들이 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적용되는데 고객님들은 지금 당장 운전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손해보험 다이렉트로 하시라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삼성화재 즉시 반영입니다. 그래서 그 임시운전자 특약, 다른 회사에서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업계 최초로 삼성화재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화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현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 이름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만들기 따라 다름인데 이제 오텐텐이 한번 대박을 쳤었죠. KB손해보험에서 수납 1위를 했었죠. KB손해보험. 그리고 오텐텐이 이제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가 없었는데 오텐텐이 나오고 현대가 3텐텐을 같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가 회사 마음이지만 앞에 5가 들어가면 표준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3이라고 나오면은 유병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유병자가 2가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었죠. 뭐 KB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데는 2가 들어갔는데 금감원에서 2로 하면 안 된다라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왜 금감원이 그런 것 가지고 딴지를 걷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다 유병자는 3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제 앞에 5가 들어가면은 거의 다 건강체다. 앞에 3이 들어가면 거의 다 유병자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기 때문에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굿 스타텐텐 6살부터 40살까지 가능하죠. 자, 6년에서 10년 사이에 수술 입원이 없었으면은 텐텐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6년에서 10년 사이에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으면은 플러스 10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아까 삼성화재랑 비교를 하면 나이가 6살로 좀 젊어요. 6살이어도 텐텐이 들어가요. 근데 삼성화재가 이제 텐텐이 들어가는 상품은 건강하게 알뜰하게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알뜰하게는 10살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는 조금 더 현대해상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름으로 봤을 때 3텐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10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355였을 때는 이번 수술은 4년만 보고요. 333일 때는 이번 수술 2년만 봅니다. 예전에 KB에서 335를 1년 봤던 거에 대한 영향인 것 같아요. 1년씩 조금 적게 봐주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1010이랑 플러스 10이랑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 대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 이후에도 무사고였을 때 보험료 할인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알고 계시죠? 무사고 보험료 할인. 나중에 그 전환을 했을 때 만약에 안 썼으면은 입원이나 수술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현대해상 퍼펙트 플러스 10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되고 당일 입원을 해도 됩니다. 2일 이상 입원만 없으면 무사고로 보는 거고요. 요때는 이제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삼성화재는 없었어요. 삼성화재는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삼성화재는 처음에 무사고형으로 들어갔을 때 딱 그것만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현대 퍼펙트 플러스 10 같은 경우에는 예,
할인을 해준다. 무사고 전환 할인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게 할증 부담부 조건부 인수계약에는 미적용한다라는 부분 좀 중요하니까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증 예외 질환이 500개 정도 있다. 3텐트 같은 경우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원조보다 강력한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 담보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설계를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어, 현대가 그렇게까지 막 많이 할인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현대가 저는 싸다라는 느낌 못 받았습니다. 설계를 해봤을 때. 뭐 담보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팜플렛에서는 355 대비로 해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뭐 강력하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다른 회사 상품을 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회사 것만 비교했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화밤 요거 알고 계시죠? 통화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각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림프 전이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각각 지급을 해주는 걸로 봐서 이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로 전이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현대해상 같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암, 자궁암, 난소암 요 세 개를 따로 이제 나눴다. 그래서 여성한테 조금 어, 어느 정도는 좀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네, 이런 거 볼 때 여성 주력으로 하는 상품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여성보험이라고 보험 이름 자체부터 여성이 들어간 상품도 있고, 근데 왜 남성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남성을 좀 우대해준다 이런 보험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요? 잠깐만요. 매니저님 그 남성 우대해주는 상품 메리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남성 뭐 보험, 전용 보험 이런 건 없고 남성 우대해 준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성을 우대해 주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들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분들 좀 타겟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암 환자 중 2명 중 1명은 전이암이 진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암 진단비가 중요하다라고 현대해상 소식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80일 이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기존에는 180일 한도였는데 이제 181일에서 365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좋은데 현대가 간병인이 뭐가 다르냐면 이제 다른 데는 보면은 요양병원만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뭐가 되어 있냐면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만 의원 제외거든요. 그 일당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한의원이든 의원이든 대도시에는 많이 없어요. 의원이면은 29개 병상이, 그러니까 30개 병상이 안 되면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29개까지는 의원이고 입원실이 없어도 의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활동하는 지역이 광주나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광주나 서울은 의원인 입원일 땅이 많이 없는데 손동네 가니까 제가 이제 제주에 살잖아요. 제주에 의원인데 입원실 운영하는 의원들이 촌동네에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골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해상은, 좀 영업할 때 의원도 면책이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현대만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회사는 다 똑같은데 현대만 달라요. 의원이 안 되는 거는요. 그리고 치매 진단 확정, 그리고 재가급여 이용 시 이렇게 70만 원, 50만 원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좀 생명보험사들이 조금 더 좀 강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손해보험사도 이제 현대해상에서 이렇게 좀 주력으로 좀 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급여인데 그 기존에 여러분들 이제 해보셨던 분들 이제 직접 전자서명을 해보셨거나 청약서 뽑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맨 뒷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평원 승인이나 아니면은 식약처 승인을 받은 표적 항암만 된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 이거 써보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종이청약서 한번 뽑아보시면 예전 거는 식약처나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을 해준 것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는 승인을 안 받은 그런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해준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거는 심평원에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 게 한 70 몇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만약에 업계 최초였으면 업계 최초라고 적어져 있을 건데, 업계 최초는 아닙니다. 업계 최초는 아닌데, 현대에서도 이제 출시가 됐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봇 수술 뭐 잘해준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대뇌 동맥류 진단금 출시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진단금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뇌 동맥류 진단 I61.7 최대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뇌혈관 질환에서 해주는 걸까요? 안 해주는 걸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진단비를 굳이 넣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해요. 이 코드가 뇌혈관 진단비에도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안 해주는 대표적인 게 뭐죠? 그 아니야 잠깐만요. 그 핏줄이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아니야 뭐 있었는데 그 혈관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500만 원 따로 나오는 게 뭐죠? 아니 그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인수해준다. 아니 그거 그 심근경색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매니저님 그거 뭐죠? 혈관 질환에서 안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인수해준다는 게 뭐였죠?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가끔씩 늘어났던 거 혈관 질환에서 면책이었는데 네 그쵸 부정맥은 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500만 원 출시됐다. 뭐 우리 회사 1000만 원까지 해준다. 우리 회사는 뭐 1500만 원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뇌동맥류 진단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처럼 따로 넣어야 될 필요는 제가 못 느끼겠어요. 근데 제가 부정맥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름이.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있고, 자, 그 급여치료 지원금 요거 알고 계시죠? 그 급여를 100만 원 이상 썼을 때 이제 나온다라는 데 간편도 100만 원부터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콜센터에서 요새 어떻게 파냐면은 실손 가입을 해도 자기 부담금 있으니까 요거 가입을 하면 다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급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만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콜센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말을 교묘하게 해요. 비급여 안 된다는 얘기는 쏙 빼고 실손해서 자기 부담금 급여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나오는데 실손해서 안 해주는 거 다 해줍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긴 한데, 고객님들 여러분한테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비급여 안 된다는 얘기는 굳이 안 하면서, 급여 실손 자기부담금을 여기에서 지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상품 판매를 조금 더, 불안전 판매가 없이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1 요거 괜찮습니다. 근데 311은 현대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311은 삼성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311을 파는 회사들 중에서 저는 삼성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현대가 좀 제일 비싼 것 같고요. 또 DB도 311이 있는데 일단 삼성이랑 DB랑 좀 비교해서 파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가 뭐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해봤을 때까지는 현대가 좀 비싸다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상해 그 수술 시술 플랜, 여기 월 10,000원짜리 플랜이 나왔다라는 거 있고요. 자, 제가 아까, 삼성 얘기 드릴 때 자동차 보험 특약을,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된 소식지를 최근에 넣는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이 돈이 되기 때문에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소식지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냐라고 제가 매달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첨단 안전장치 특약,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차선 이탈 경고 장치랑,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 장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에서는 후측방 충돌 경고 장치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다른 회사들은 미판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삼성에서 이거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미판매라고 적어놨을까요? 삼성에서는 해주는데 여기는 왜 미판매라고 적어져 있을까요? 이 소식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자기 회사들은 앞으로 내놓을 거를 미리 적어주고요. 다른 회사들은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뭐 이제 측방 충돌 경고 장치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 차가 전방 충돌은 있는데 제 차가 사고가 저 차 바꾼 거 아시죠? 원래 이제 경차 몰고 다니다가 이번에 아반떼로 바꿨잖아요. 차가 사고가 3번 있었거든요. 다 옆을 박은 거예요. 근데 이제 측방 추돌 장치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후방이나 측방.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 보험 출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큰 의미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보험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출시됐었는데 그렇게 영업적으로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바로 고지 시스템이라고 이제 고지 시스템 조금 더 간편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현대해상 소식지는 끝나고요. 자, 이제 KB로 넘어갈게요. 자, KB 제가 아까 이제 다른 회사들 이제 삼성을 하면서 심장보험료는 저희 KB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심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할 때는 KB로 보고요. 허혈성 말고 그냥 심장질환 진단비 봤을 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1,500만 원 말씀드렸던 거 I49 진단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KB도 좀 저렴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항암 치료비 때 호르몬 치료비가 면책이었거든요. 항암 방사선 약물이었지 항암 호르몬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항암 호르몬도 나왔습니다. KB에서. KB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른 회사들도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요게 이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냐 못하냐 뭐 그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도 이제 다른 회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KB가 최저 보험료가 10,000원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시는 분들, 고객님들한테 제안 드리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따로 안 나왔는데, 또 KB가 간병인이 좋은 게 뭐냐면, 90세까지 1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80세 넘어가고 85세 넘어가는데 간병인을 원하는 고객님들이 있겠냐 하지만 나이 90인데도 종신보험 원하시는 고객님들 계시고요. 나이 90인데도 간병비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KB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 90세까지 10만 원 들어간다. 뭐 젊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해드리는 게 맞지만 이제 나이가 80 넘어가고 85세 넘어가시면 간병인은 다른 회사 보지 마세요. 간병 일당 들어갔는데 5만 원 들어간다, 2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안 쳐다보세요. 그런데 이제 10만 원 들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하시거든요. 이제 요거는 보험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도가 5만 원 들어가냐, 10만 원 들어가냐 그 차이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KB는 80세까지는 15만 원이고 81세부터 90세까지는 10만 원이다. 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품이
최저 보험료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0,000원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49 진단비 1,500만 원 된다. 어, I49가 뭐였죠? 부정맥.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I49 부정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적항암제가 현대해상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 출시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B도 표적 1억에 비급여 표적 1억이 합치면 2억이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표적 이제 KB도 괜찮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오텐텐 같은 경우에는 KB에서 처음 나왔죠. 그래서 오텐텐도 이제 저렴하다라는 부분 소식지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유병자 3텐텐으로 자, 3텐텐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반값 심장. KB가 심장은 좋습니다. 허혈성 말고요. 심장 질환은 KB가 좋아요. 근데 가성비를 따지면은 허혈성이 낫긴 한데 이제 보장 범위를 따져서 심장 질환을 하실 거면은 저는 KB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자,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6인실 아까 종합 6인실 60만 원 그리고 종합일 땐 20만 원. 예전에는 10만 원일 때는 삼성이 좋았는데 요새 웬만한 회사들 다 종합 2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KB의 암 주요 치료비가 이번에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화면에 딱 보면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습니다.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는 5년 만에 줬어요. KB에서 이번에 10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10년도 이해하기 잘 하면은 잘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KB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업계 유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호르몬 치료제도 된다. 기존에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만 됐지만 지금은 항암 호르몬도 해준다. KB에서만. 그리고 이제 암 주요 치료비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암 주요 치료비가 뭔지는. 암 주요 치료비 근데 10년형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KB는 암 같은 경우에 암 주요 치료비 10년이랑 호르몬 치료 요거 좀 잡고 가시면 KB로 파시는데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KB에서 좀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페이지에서는 이제 수술했을 때 얼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펫보험도 나와 있는데 펫보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리츠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츠 다음으로 DB 손해보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장 범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가성비로 따질 때는 메리츠 쫓아올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펫보험에 대한 팜플렛은 있지만 저는 이제 쳐다도 안 볼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하고 이제 DB 손해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자, DB 손해보험 이제 빨리 이제 넘어갈게. 이제 했던 부분 똑같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5 플랜 뭔지 알고 계시죠? 355보다 하나 높은 365인데 이제 365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310이 다른 회사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사용하면 최대 1,000만 원 나오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간병인 일당 쓰면 간병인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만 원씩 40일을 썼다. 그러면 600만 원 나오죠. 그럼 그 600만 원을 내가 내 돈으로 낸 다음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600만 원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정액으로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봐도 메리츠죠. 빨간색. 자, 메리츠는 500만 원부터 해주는 건데 DB는 300만 원부터 해주고요. 메리츠는 요양병원 안 해주는데 DB는 요양병원 해준다. 그리고 간병인 비용 한도 없다. 그리고 메리츠는 간병인 15만 원 한도다. 그리고 연간 이용 금액을 합산을 하느냐, 각각 평가를 하느냐 따라서 다른 건데,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간병인 이용 한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간병인을 15만 원 이상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지금 간병인 30만 원 가입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지금 한 회사만 가입했을 때는 지금 20만 원이 제일 클 건데 거의 대부분 회사가 15만 원이고요. 삼성화재랑 흥국생명 가입하면은 30만 원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만 원 한도가 나중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마련해도 20만 원, 3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일까요? 메리츠랑 비교해 봤을 때 DB가 뭐가 단점일까요?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가 메리츠보다 DB가 보장 훨씬 더 좋은데 뭐가 안 좋죠? 아니요. 돈을 안 준다기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소식지에 보면은 DB보다 우리가 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B는 혜택이 좋은 걸로 이제 소식지를 만들었고요. 메리츠는 DB보다 싸다라고 해서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라면 제가 고객이라고 하면 DB 손보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이런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 여기 요게 중요해요. 자, DB손해보험 케땡네이션 누가 봐도 케어네이션이죠. 자, 케어네이션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자, 케어네이션을 보장을 안 해주는 약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하나 손보는 안 해줄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웬만한 사들은 이제 케어네이션을 해주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간병인 일당 비갱신으로 제일 처음 나온 회사가 어디죠? 간병인 사용 일당이 비갱신으로 처음 나온 회사가 DB손해보험이 처음 나왔어요. 비갱신으로는. 그러면은 그때 DB손해보험 많이 팔렸거든요. DB손해보험 초창기 약관을 보면 케어네이션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면책이냐면, 왜 면책이냐면, 케어네이션을 안 해준다라고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케어네이션 사업자 등록증을 떼어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여기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케어네이션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요거 때문에 이제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면책을 때렸을 건데, 네. 근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예, 없을 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유효하게 봐준다는 약관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바뀌었는지 보는데, 일단은 그 소식지 상으로는 이제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소식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DB손해보험을 대표적으로 케어네이션 안 해주는 회사였습니다. 받으려고 그러면 되게 싸워야 됐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DB가 이제 그런 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안 해줬던 거가 좀 컸어요. DB손해보험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간병인 사용일당 플러스 1인실 요거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병인 플러스 1인실 누가 봐도 삼성화재랑 비교를 해놨잖아요. 요거는 제가 설계를 아직은 못 해봤는데 이게 진짜 맞다라고 그러면 삼성화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요거는 제가 설계 안 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밑에 보면 여자 60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60세가 아닌 뭐 남자 40세로 했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자 60세로 봤을 때는 DB가 삼성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자기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이거 한번 실제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메리츠는 제가 실제 설계를 해봤거든요. 메리츠는 많이 싸더라고요. 삼성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355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은 이제 생부형 1호종이 아니고 이제 1호종이 생부형이 있고요. 손부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부형보다는 생부형이 1호종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약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DB손해보험은 생부에서 좋은 점을 가져오고 손부형에서 좋은 점을 가져와서 통합형 1호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통합형 1호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사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회사가 이제 생부형 1호종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작년까지 팔았던 것들 중에서 손부형 1호종이 조금 있는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제왕절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손부형이 안 해주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여자분들이 좀 민감해할 수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 이제 손부에서 1호종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손부형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좀 셀링 포인트 삼아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DB 손해보험에서 수술했을 때 얼마 나온다라는 수술비이고요.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2배 받는다라는 거 업셀링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11을 제가 아까 DB랑 삼성이랑 비교를 해보고 좋은 데를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11이 지금 DB가 3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 3만 개 안 돼. 311. 아직까지 삼성이 3만 개가 안 되니까 만약에 고객님이 311을 하셔야 되는데 3만 개를 원하신다. 그러면 DB손해보험 요 한 군데 회사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1 플랜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D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DB손해보험은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죠? DB손해보험 자체만 봤을 때 지금 DB손해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 갖고 있는 게 뭐죠? 운전자 보험에서 운전자 비용 담보를 운전하지 않았을 때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그리고 개정을 하면서 DB손해보험이 운전자 보험도 저렴해졌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더 떨어져야 되긴 합니다. 기존에 워낙에 비쌌어요. 그런데 그래도 떨어진 게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최소한 작년까지 DB손해보험을 하셨던 분들은 같은 DB손해보험으로 바꾸더라도 무조건 바꾸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관도 훨씬 좋아졌고요.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해졌고요. 그리고 어차피 연만기잖아요. 어차피 연만기 상품이니까 연만기 상품에서 연만기로 바꿀 때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갱신형이라든지 연만기 상품은 바꾸는데 저는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새만기는 20살짜리가 20년나 100세만기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내면 40살까지 내는데 보장은 100세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걷는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0년날 20년 만기라고 그러면 미리 걷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만기 상품이라든지 갱신형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료 인하 이슈가 있을 때는 저는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한테도 손해가 많이 없으니까요. 20년 납 100세 만기는 깨면 손해가 많지만 20년 납 20년 만기는 특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깨더라도 큰 손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당당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비탑승 중 사고가 뭐가 있을까요? 운전하지 않았을 때 사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큰 사고를 보자면 주차를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오토바이랑 충돌을 했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걸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에만 돼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DB 손해보험에서는 이거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으로 합의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뭐 대인 1, 대인 2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해주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도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비슷한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아직도 자동차 보험에 있는데 그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자동차 보험은 약관에 운전 중에 보장을 해준다는 게 아니고 소유, 사용, 관리 중에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 약관을 자동차 보험에서 쓰는 법률 비용 약관을 운전자 보험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DB손해보험에서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여기는 행정은 없고 형사. 예. 자동차 보험 형사는 해줬는데 운전자 보험 형사에서 안 해주던 걸 자동차 보험 약관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 같은 경우는 아니야. 지금 행정 같은 경우는 면허 정지잖아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잖아요. 아마 그거는 지금 아닐 겁니다. 그리고 개인용은 우리가 못 팔잖아. 개인용은 못 팔게 됐어. 영업용은 영업용아. 벌금은 형사죠. 면책이죠. 네, 운전 중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는 거. 벌금 있잖아요. 대인 인거 벌금. 아니, 그거는 형사벌금이에요. 형사는 세 개예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게 형사고요. 행정은요, 면허 취소, 면허 정지예요.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어차피 개인용 운전자 보험에서는 안 팔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말씀하시는 게 형사예요. 지금, 예, 형사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은 대인벌금, 대물벌금 당연히 바뀌고요. 교사처도 6주 미만 그리고 6주 이상 다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아, 네, 형사적인 거는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소급 적용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 DB로 팔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자, 그렇게 해서 DB 손해보험까지 소식지 마치고요. 이제 메리츠 화재 넘어갈게요. 자, 메리츠 화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사보다 싸다라고 하는 거냐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조금 다른 게 다른 회사는 3, 10, 10인데 메리츠는 3, 10, 5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 3, 10, 10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외 질환이 3,000개라고 하는데 이 예외 질환 3,000개도요. 어떤 게 예외 질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얼마나 자주 걸리는 예외 질환이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3,000개라는 숫자보다는 어, 고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 중에 예외 질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뒤에 보면 알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DB손해보험에서 말씀드렸었나요? DB손해보험에서 제가 요거는 설계를 못 해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근데 제가 요거는 설계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병인 같은 경우가 메리츠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기존에는 제가 삼성화재 간병인이 압도적으로 싸니까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삼성보다도 메리츠가 압도적으로 싸요. 어느 정도로 쌌냐면 어느 정도로 싸냐면 삼성 무해지 환급형 건강하신 분 표준체로 하는 것보다 메리츠 유병자 표준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쌌습니다. 무해지환급형이 아닌데도 더 쌌어요. 그래서 유병자인 분들은 당연히 메리츠 간병인으로 하셔야 되고 건강하신 분들도 메리츠 유병자 간병인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다. 다른 회사에서 제일 싼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보다도 메리츠가 더 쌌어요. 간병인에 한해서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병 페이백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뒷부분에서 나올 거니까 간병 페이백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안과보험 출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는 안과보험에 관련된 자료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310, 제 매니저에 310오라고 있는 거 맞아요? 네네. 310가 싼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외 질환 중에 백내장 들어가고요. 요로결석 들어가고요. 대장용종 들어가요. 요실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고객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예외 질환이니까 요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건 한번 메리츠 유병자 보험 310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고객님한테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보장문서 뽑아봤는데 15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0일 입원하셨으면 150만 원 나와야 되는데 7만 5천 원밖에 안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웬만한 회사들은 유병자형에 1년 미만 50% 감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메리츠는 무감액 면책 플랜 가입했을 때는 면책 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할 때 면책은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액을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명하실 때 보장문서 뽑아보고요. 1년 안쪽에 있으면은 이 감액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객님한테 제가 웬만하면은 실수를 잘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고객님들 실수를 했고, 고객님들이 내가 이런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답변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객님들의 또 질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유병자 감액 기간 요거 제가 놓친 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 생각해 주셔서 저 같은 실수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아까 이 시사 어디예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회사 어딜까요? DB예요. 누가 봐도 DB죠? 자, 보험료가 DB는 18,800원인데, 메리츠는 3,4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그러면은 3,400원짜리 가입하시겠어요? 아니면 18,000원짜리 가입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18,000원짜리 할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요양보험도 보장을 해주고요. 연간 이용금액 합산해주고요. 300만 원부터 해주고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장을 들어가시려면은 아니, 이제 DB로 하시는 게 맞고요. 가격으로 접근하실 거면 메리츠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담보가 뭐 18,000원이라는 돈이 비쌀 수는 있지만 제가 소비자라고 하면 10,000원 더 내고 15,000원 더 내고 더 좋은 보장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실속 간병인이라고 있는데 실속 간병인이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속 간병인이 뭐죠? 그렇죠. 그 사람 보내주는 간병 일당은 그 사람을 안 썼을 때는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정해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실속 간병인은 간병인을 부르지 않아도 그게 안 나옵니다. 대신에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하시는 고객님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람으로 보내주는 것보다는 돈으로 보내주는 걸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 고객님한테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간병인 지원은 이게 좋고 간병인 사용은 이게 좋고 근데 저는 설명할 때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돈으로 주는 간병인과 사람으로 보내주는 간병인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야 고객님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지원 그리고 사용 그렇게 설명 안 드리고 강의할 때도 이제 사람으로 보내주는 간병인, 돈으로 주는 간병인 저는 그렇게 강의할 때도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했던 얘기들은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안과보험 출시가 저는 큰 이슈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과보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었어요? 한화 손해보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 고객님들 1000명,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고객님들 1000명 이상한테 단체 문자도 쏘고요. 저는 이제 저랑 친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50통 이상, 거의 100통 가까이 전화를 드렸는데, 건수는 3건밖에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뭐, 제가 영업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이 안과보험에 대해서 큰 니즈를 못 갖는 것 같고요. 만약에 니즈를 가졌는데, 만약에 단기나 병신처럼 건당 500만 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면 한 건, 두 건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안과보험은 밑에 보험료 보세요. 많이 받아봐야 10,000원, 2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하나손해보험, 안과보험 판매를 해봤던 그 시간 그리고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했던 것들 보면은 이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업력이 좋다라고 하시면 이제 옵션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예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한번 어떤 병이 퍼지면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제 고객님들 폐렴이랑 수족구만 얘기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었어요. 어, 그 어린이집에서 폐렴이랑 수족구가 이제 유행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있을까요? 메리츠 하시면 돼요. 메리츠가 폐렴, 수족구, 독감, 1인실.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담보만으로 딱 구성돼서 플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 그러니까 한 번 했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이 된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 651조, 652조, 653조, 654조, 655조 이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이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과 상관이 없는 보험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제가 나중에 제 개인 강의를 따로 할 때 상법 651조부터 655조까지 이 법 문항 5개 가지고 강의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나는 오늘은 소식지니까 간단하게 요 두 가지만 있다라는 걸로 하고 오늘 소식지 손해보험 대형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